안녕하세요, 배당통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백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클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엑셀에서 직접 값을 넣고 수식을 넣어서 하는 백테스트입니다. 이것을 해보는 이유는 여러 유튜브나 블로그나 책에서 백테스트 결과를 싣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맞나? 또 여기서 내가 고려할 것은 없나? 이런 생각이 좀 자주 들기 때문이었는데요. 갈 길은 멀지만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가장 간단한 주식 채권 리밸런싱 백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초보를 위한 백테스트에서 자산구는 딱 두 개만 설정했습니다. 한국 주식 그리고 미국 채권인데요. 김성일님의 책 마법의 돈 굴리기에 나온 그 미국 채권 ETF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책이 나왔을 2017년에는 없었습니다. 현물이 아닌 선물이긴 하지만 타이거 미국 채권 10년 선물 ETF가 있고요. 다만 상장이 2018년 8월로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의 기간이라서 사실 백테스트 기간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초보가 연습하기에는 적절한 예시일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하고 미국 채권을 굳이 두 개를 고른 이유는 일단은 상관성이 좀 적은 자산을 두 개 가지고 하는 게 자산 배분 원리에 맞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보통 이제 국내 주식이 떨어지면 좀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오르면 내가 가진 그 달러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미국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냐? 사실은 한국 주식이 떨어지면 미국 주식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주식 간의 상관관계는 높기 때문에 미국 채권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상관관계나 그런 측면에서 네,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국내 종목에 대한 데이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데이터는 여러분이 쓰시는 HTS에서 받으셔도 되고 국내 포털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편한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이트는 최대 1년까지만 제공하는 곳도 있고 근데 여기는 야후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 데이터를 전부 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받을 때 일별, 주별, 월별 받을 수 있고 수정 주가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좀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걸 쓰실 수 있으면 그 코드를 활용할 수 있으면 더 편리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직 초보기 때문에 일일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야후에서 우리나라 종목 데이터를 받으려면 네, 종목 코드 다음에 점을 찍고 KS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고 네, CSV를 열면 되고요. 네,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면에 적어둔 사항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설정이랑 각 자산의 이제 수익률이랑 평가금액 바뀌는 거, 리밸런싱을 언제 할지, 그래서 리밸런싱 이후의 수량, 그 다음에 수익률, MDD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통 아까 받은 주가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여기서 수정 주가를 쓰는데요. 수정 주가는 액면 분할이나 액면 병합, 배당 등을 모두 고려한 값입니다. 배당 받으면 전부 재투자된다는 가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이거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의 경우 2008년 8월 27일에 상장해서 지금 2년 조금 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시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코덱스 200도 같은 날짜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한다고 하고 채권과 주식의 비중을 70대 30으로 일단은 정해봤습니다. 이 비중은 나중에 바꿔볼 수 있게 연결할 값으로 활용이 됩니다. 초기 금액은 한국 주식의 300, 미국 채권의 700 이렇게 되겠죠. 가장 간단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일단은 매월 말 리밸런싱입니다. 월말 데이터를 받아서 해도 되는데 일단 리밸런싱 시점 잡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주간 데이터를 받아왔습니다. 매월 말의 신호는 현재 날짜 데이터와 하나 뒤의 날짜 데이터가 월 정보가 바뀌면 현재 데이터는 월말 데이터가 된다. 이걸로 로직을 만들면 되겠죠. 네, 여기 첫 번째 경우에서는 9월 24일에서 10월 1일로 넘어갈 때 이제 제가 매월 말 신호를 1로 했는데 이게 먼스 값이 있죠. 먼스 값을 보면 그 값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값이 바뀌면 두 개를 빼면은 얘는 당연히 0이 아니겠죠. 그래서 0이 아니게 되면 1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0을 내보내는 그렇게 식을 만들고요. 리밸런싱은 말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평가 금액을 계산한 뒤 이미 세팅되어 있는 값인 30대 70대 비율로 나눕니다. 자, 9월 말의 경우 한국 주식 평가 금액은 300만 2천원, 그 다음에 미국 채권은 689만 6천원인데요.
변동값이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한국 주식은 거의 제자리, 미국 채권은 좀 더 빠졌으니까 아마도 한국 주식을 일부 팔고 미국 채권을 좀 더 사야 리밸런싱이 되겠죠. 여기서는 수수료, 세금은 모두 고려하지 않았으니 일단은 그 금액을 가격으로 나눠서 바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 수량을 계산할 때 지금 요 금액을 가격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코덱스 200은 104에서 103으로 수량이 줄었고, 그 다음에 미국 채권은 697개에서 700개로 수량이 살짝 늘어났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매월 수량을 계산하는데요. 이 셀에서 이제 if문이 들어가는데 여기 if문은 매월 말 신호가 이제 1이면은 리밸런싱 수량을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 수량을 그대로 갖고 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그 어디 갔냐? 요 값이 그 0보다 큰 경우 어떤 그 리밸런싱 금액이 있을 때는 이 수량을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거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매월 리밸런싱을 하는데 만약에 뭐 3개월마다 한다, 6개월마다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데이터는 매월 있지만 리밸런싱을 안 하는 달이 더 많죠. 그래서 일일이 리밸런싱 하는 달을 이렇게 막 찾아가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식을 달고 여기다 이제 채우겐들을 써서 그 밑에 것까지 같이 한 번에 이렇게 계산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리밸런싱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위에 수량이 계속 유지되고 리밸런싱을 할 때는 이렇게 수량이 계산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 대략 투자 기간은 지금 2.3년 굉장히 뭐 짧죠.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게 뭐 타이거 이거 미국 채권 선물이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네, 수익은 22%고 연복리로 환산 시 한 9.2% 정도 되네요. 네, 연복리 계산할 때는 평가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다음에요. 네, 기간의 역수를, 기간 연도입니다. 기간의 역수를 거듭 제곱한 다음에 1을 빼면 연복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한번 해보시면 알 텐데 저희가 이제 복리 계산할 때 그 원리금 계산할 때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R을 이제 남겨놓고 나머지 이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오게 돼요. 네. 뭐 한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DD는 이제 누적된 자산 금액의 그 가장 큰 값을 분모로 하고 현재 자산 값을 분자로 해서 이제 1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 값은 0이 되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내가 최대 평가 금액 대비 손해가 나면 계속 마이너스가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사람의 심리상 얘가 얼마나 빠져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 하는 거가 되겠죠. 코덱스 200과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그리고 두 자산의 분산하고 리밸런싱한 결과의 비교입니다. 70대 30 전략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를 볼 수 있죠. MDD도 확연하게 적고요. 볼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수정을 해보려고 미국 중기채 IEF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당시 환율 정보를 곱해서 이제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타이거 ETF랑 상관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굳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만 보면 뭐 코덱스 200이 살짝 앞서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만약 운이 없게도 코덱스 200이 여기 고점쯤에 투자를 했다면 최대 여기 30%까지 손해를 감당해야 했겠죠. 투자를 시작할 때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봐야 알 수가 있죠. MDD가 작다는 거는 그러한 운의 영역에서 나 자신의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이제 코덱스 뭐 200의 비중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절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50대 50으로 섞은 경우에 뭐 수익률이 좀 더 좋아지기는 하는데 MDD도 11%로 좀 더 커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MDD 내가 느끼는 최대 손실이 좀 더 폭이 커진 거를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보다 높기 때문에 변동성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채권의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 게 맞는데요. 물론 MDD를 버틸 수 있고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비중을 반대로 가져갈 왕초보용이어서 제가 뺀 것도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해야 할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리밸런싱 후 수량 계산 시 엑셀에 라운드 함수를 써서 정수로만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153.6주 이렇게 살 수 없으니 뭐 154주 이렇게 지금은 계산이 되겠죠. 그냥 라운드 함수니까. 근데 사실은 소수점 자릿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라운드보다는 라운드 다운이 좀 더 맞을 거고
네, 그 정도 보수적인 계산이 되겠죠. 이제 다만 그렇게 하면 항상 현금이 조금씩 남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음 달로 이월시켜서 매수 시에 사용하는 거를 넣어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수수료와 세금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데요. 뭐 아까 보신 대로 정해진 비율대로 리밸런싱을 한다면 이전 달과 그 다음에 이번 달의 수량 차이에다가 매수 금액을 곱해서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 수수료가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세금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고려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사실 백테스트 할 때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진짜 이렇게 매매할 수 있나라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뭐 리밸런싱 비율을 7대 30으로 하지만 지금 평가 금액이라는 건 사실 월 말이 끝나야 이제 나오는 건데 그게 그거에 따라서 리밸런싱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결정된 수량만큼을 그 같은 종가로 살 수 있냐? 네, 사실은 뭐 그 다음날 장전으로 사면 되기는 하는데 그게 뭐 사실은 100% 거래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뭐 거래량이 크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다음날 뭐 시초가에 산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내가 그 전날 계산한 그 수량보다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또 적게 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가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도 많고 뭐 호가 사이에 갭이 거의 없는데 그 아까 그 미국채 타이거 미국채 선물 ETF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돼서요. 그리고 호가 갭도 되게 큽니다. 거래량도 적고요. 그래서 살 때는 좀 더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좀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런 부분을 뭐 슬리피지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사실 미국채 선물 ETF의 덩치가 지금의 코덱스 200만큼 뭐 커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